끊임없이 자동차로 채워졌다. 또 비워지는 도로. 빼곡한 빌딩 숲 사이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강남구입니다. 화려한 이 강남 한복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32살 청년 이동익 씨를 만났습니다. 창원 출신인 동익 씨는 대학 생활을 포함해 10년 넘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환승 정도는 눈 감고도 하는 일상이 됐지만 빽빽한 도로와 인파 행렬은 사실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차도 20-30분에서 많이 막히면 1시간 정도면 웬만한 데 다 갈 수가 있는데 서울은 가까운 게 1시간이니까 그리고 만약 차를 타면은 1시간 무슨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많고 5년차 회계사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벌이가 적지는 않지만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고향과 비교해 서울의 물가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입니다. 구축 20평대 기준으로 한 5억 정도는 돼야지 괜찮은데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세로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비싸서 좀 고민되고 사실 돈 없으면 서울 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설득해 고향으로 내려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서울에 정착해보는 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직은 회계사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 동익 씨에게 서울은 단 하나밖에 없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빅펌도 걔들을 굴려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켜줍니다. 하지만 로컬은 그런 장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빅펌을 가게 되었고 빅펌은 근데 서울에만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원생 송정현 씨. 고향은 진주입니다. 대학을 포함해 6년 넘게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했던 정현 씨에게 서울은 천국이었습니다. 동경하는 해외 뮤지션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엔 있었거든요. 해외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음악 관련해서 그런 공연, 제가 공연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내한 공연을 온다고 해도 진주로 오질 않으니까 다 서울에 오잖아요. 그런 걸 보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는 입장에서도 서울살이는 이점이 많습니다. 물리학과 교수를 꿈꾸는 정현 씨는 특히 양자정보학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연구자로서 진로를 정했을 때도 서울에 남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하는 연구도 함께 학문을 논의할 연구자도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 밑에 제가 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찾을 확률이 더 높지요. 왜냐하면 그 관련 연구자분들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 클러스터가 서울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보다 나은 교육과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 보다 풍족한 삶을 위해 지역을 떠난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간 뒤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연로해진 지역, 지방. 더 이상의 청년 이탈을 막고 떠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은 없는 걸까? 인구 소멸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원하는 지역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역 청년들은 왜 지역을 떠났을까? 그 이유를 확인하고 대책을 챙겨보기에 앞서 우리는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을 빠져나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2000년 경남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은 6.1%.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경남의 약 8배인 49.2%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인구 비중의 차이부터가 꽤 큽니다.
2022년에 들어선 경남은 청년 인구 비중이 5.4%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54.5%로 20여 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청년 인구 순이동으로 보는 청년 이탈은 더 크게 와닿는데요. 순이동은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숫자를 말합니다. 지난 2013년엔 경남 지역 청년 2천여 명이 지역을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 10년 만인 지난 2022년 약 10배에 해당되는 2만여 명이 이른바 유출됐습니다. 웬만한 군단위 지자체 하나가 지역에서 사라진 꼴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지방 도시에서 이 청년 유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방이 소멸한다, 없어진다,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특히 5만 명 이하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출될 청년이 없습니다. 아예. 그렇다면 지역을 떠난 청년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고향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날 동기를 2번 맞게 됩니다. 우선 상당수 지역 청년들은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처음 지역을 등지게 됩니다. 경남 지역 청년 10명 중 4명은 같은 경남 지역 대학으로 진학했지만 나머지 6명은 타 지역 시도로 떠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선 경남 인근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 지역 대학으로의 진학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과 대구 경북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유출은 역시 취업 시기에 일어납니다. 경남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해 경남 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지역과 수도권, 대구, 경북 지역 순으로 청년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타 시도로 이주 의사를 묻는 조사 결과도 이 같은 흐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쉽게도 경남 지역 청년 4명 중 1명은 경남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가장 이주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수도권을 꼽았습니다. 진주시의 인프라가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근처 대도시에 비해서 이게 그만큼 낙후돼 있고 또 이게 일자리 자체도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역으로 회귀하는 청년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도권 지역 청년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84%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타 시도에서 대학을 마친 경남 지역 청년 중 지역으로 회귀한 비중은 34.9%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대도시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창원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발달된 도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지역 청년들도 지자체도 전문가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이주 의사가 있는 경남 지역 청년 절반 이상은 직업, 즉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방에 기업이 많이 없기도 하고 좀 이제 본인에게 좋은 기업을 찾으러 간다면 이제 좀 광역시나 이제 서울 같은 곳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또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엔 과연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있을까요? 전체 산업 분야에 등록된 전국 사업체는 모두 613만여 개. 이 중 수도권에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300만여 개가 있습니다. 사업체 수로만 보면 경남의 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선망하고 입사를 원하는 대기업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지난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92개 기업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입장에선 수도권 혹은 큰 대도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남아 있으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낮은 비용의 어떤 그 저임금의 노동시장에 있는데 수도권으로 가면은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 더 고임금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방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기업들에게는 자금난과 판로개척보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1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임금과 복지 수준이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역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호소합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 미충원율은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10명이 해야 되는 일을 7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고,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에서 생존한 유망한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코스닥 상장 1호 기업인 아미코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자회사를 포함해 약 1,6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만큼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떠난 지역에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난데없이 아미코젠의 부산 이전설이 떠오르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였는데 이 또한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업계에선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지역 내 남아있는 뿌리 기업의 이탈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제기됩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으로 추진을 해서 지방에서도 우선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는 한 지방 소멸은 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까? 지난 2015년 완공된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남 혁신도시에는 11개 기관, 4,000명 넘는 직원들이 진주로 옮겨왔고 신도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왔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충무공동 인구는 공공기관이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480여 명에서 시작해 2016년 10,000명을 넘겼죠. 지난해엔 3만 3천여 명을 기록해 어느덧 혁신도시 수용계획 인구의 약 90%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주시 전체 인구수는 충무공동의 증가폭만큼 그리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3년과 지난해를 놓고 진주시 전체 인구를 비교하면 4천여 명이 늘었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인구 증가 효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음 이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요. 인구가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내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오동이나 도동 쪽에서 많이 이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쪽이 약간 공동화 현상이 약간 생기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의 인구들도 많이 옮겼고요. 3년 전 경남 혁신도시로 오게 된 조은진 씨.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은진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도권 각지로 흩어지는 버스 행렬에 몸을 싣는 건 여전히 지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됐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2주에 한 번씩 회사 버스 운행을 해줘서 2주에 한 번은 회사 버스 운행하고 타고 2주에 한 번은 고속버스로 가고 있어요.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8년이 지났고 충무공동에는 세련되고 화려한 번화가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가족공원이 있고 극장도 있고 크고 작은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온 이들에게 교통과 문화생활, 교육환경 등 일부 생활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도 용인도 과밀인데 진주 혁신도 과밀이거든. 학교가 별로 없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거에 비해서 사교육은 또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진주는 그 학원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주해온 공공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도 비슷합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만 바라봤던 과거 세대와 달리 청년들은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대도시의 삶을 배웠고 그것을 선망해 왔습니다. 매력적인 정주 기반 시설은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서울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부산이나 서울, 대구, 대전 뭐 이렇게 광역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좋아서 그쪽을 좀 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좋으려면 결국에는 그 경제하는 인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연쇄작용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만난 29살 청년 박지현 씨.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역시 농사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엿한 4년차 농부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 지연 씨의 눈엔 부모님이 하고 있는 대추 방울토마토 농사가 기회로 보였습니다. 제가 농업 유통에 관심이 많아져서 청년농부사관학교 때도 실습을 배추를 수출하는 회사로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대표님께서 제가 막 유통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원 씨 생산 같이 하면 엄청 큰 도움이 된다, 강점이 된다. 제가 되게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농사 지어야겠다 하고 내려왔어요. 지연 씨는 토마토를 활용한 자신만의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토마토 농사는 전시회 그리고 상품 제작과 같은 다른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시회도 열고 그다음에 뭐 옷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 파업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도심에 있는 분들은 농업을 되게 신기해하면서 저의 브랜드를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행사를 열면은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서 이게 제가 팬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회만 잘 포착한다면 오히려 수도권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지연 씨. 관심만 기울인다면 농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합니다. 기회가 서울보다 훨씬 많아요. 서울에 있는 기회랑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서울에서 하려면 엄청난 치열하고 막 그런 경쟁력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더 약간 낮은 경쟁력? 어쨌든 그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저희를 성장해 주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청년 일자리에만 37억 원을 투입한 진주시. 이를 통해 19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을 1년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올해 각 부서의 청년 사업을 묶으면 모두 40개, 140여억 원 규모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자가 지원되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면접 정장 대여와 같은 색다른 사업들도 눈길을 모읍니다. 최대 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직업교육과 다목적 문화공간인 청년 허브하우스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교류를 위한
청년 모문터가 준공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젊은이들이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응시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했고 면접 때만 입을 정장을 사야 하는 것도 안타깝다 했을 겁니다. 일률적인 접근을 버리고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낸 정책들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더 채우기 위한 대도시들의 정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밀집해 있지만 공통된 소멸 위기 속에 더 젊은 도시를 꿈꾸는 서울시는 청년 정책과 사업만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분포된 다양한 기업, 기관과 청년 정책 업무 협약을 맺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사례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일자리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취업과 관련된 특강이나 뭐 이력서 사진 촬영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라는 제도가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구직 수요가 있는 그 청년들하고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이제 매칭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분명 필요한 영역이라 하면서도 청년 유출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선순환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은 지역 고교생들이 지역 대학교로 진학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져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시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지방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가 지역 청년과 지역 그 기업이 연계되는 어떤 시스템도 마련된다면 또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를 하고 창출을 하고 이 과정들이 지속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은 이를 위한 기회이자 시험대로 꼽힙니다. 새로운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1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노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추가로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려하는 인구 줄어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늘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공기관 유치다. 곧 사천의 문을 열 우주항공청이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지역에선 이미 관련 산업단지를 비롯해 우주환경시험시설, AAV 실증센터 등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과 업체들이 모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항공우주청과 관련된 생태계들, 하청업체이든 하청업체가 아니다 유관업체라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은 청년들이 이 난방환경세를 낮추는 부분과 함께 청년들이 여기 대학을 와가지고 이후에 계속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진주 지역 내 신설 또는 정설하는 기업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여 상시 고용 인원의 10% 이상을 신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산업, 우리산업 등 전략산업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여러 호재를 맞이하게 된 지역에서는 우선 일자리 공급이라는 1차 과제를 해결해 실마리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는 곳에 청년들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울산이 5만, 10만에서 100만 도시가 됐듯이 우리 진주시도 이 서부 경남 전체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또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수도권이나 부산권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진주 쪽으로 와서 서부 경남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역 청년들을 속속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사실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정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각계 전투를 멈추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바로 특별지자체예요. 즉 광역 울타리입니다. 광역화해가지고 서로 지금의 현재의 각 지자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만이 지방 소멸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속해 있는 지자체가 지역이 어딘가에 귀속이 되거나 편입이 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타 지역과의 좀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생존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소멸이 일상화가 된 대한민국. 그런데 그 속도와 정도는 유난히 지방에 가혹합니다. 청년들과 그들의 아이가 사라지고 있는 지방도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모두가 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인구 전문가들도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방도시들은 북적거리던 옛 시내에 청년들의 웃음과 노랫소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